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새벽 2시 1분이고요. 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출장차 왔는데 굳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주식 스터디 강의 14기가 있거든요. 그 14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홍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30분만으로 그 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수없이도 찾아냈고, 그 방송을 3년 동안 올렸다는 말씀 드렸고, 제 유튜브 어떤 방송을 봐도 자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 강의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목요일 장을 6시간 정도 남았네요. 목요일 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재료를 찾고 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2분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지 또는 비둘기적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현 시간 다우존스는 0.06% 상승, 나스닥은 당초에 상승했다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다가 다시 현재 보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뻔했거든요. 자리 자체가. S&P 500도 역사적 신고가가 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ARM이 상장한 때가 이날이니까 사실은 한 2% 정도만 상승했었으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장세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2650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봤는데, 아쉽게도 ARM이 무너졌죠.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네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끝날 때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죠. 금요일만 급등을 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급락하는 ARM 관련된 주들도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거죠. 올해를 이끌었었던 5배나 상승한 엔디비아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거든요. 5일선 위에 지지를 하고 있었고 20선 위에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 3거래일 동안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가에 급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HBM을 여전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을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한 3거래일 동안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분할 매수를 해서 실적 시즌인 10월 초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때부터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뭐 현재 나쁘지 않죠. 금, 월, 화, 수 하락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훨씬 더 심하죠. 금, 월, 화, 수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어제는 12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FOMC 회의 이후에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갖게 됐지만,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이 굉장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조금 사다가 다시 한번 4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시수 제재차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시장을 가장 강조드리고 있죠. 미국 증시 현재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일 좀 반등을 우리나라 증시가 해줘야지만 주가가 원상태로 실적 시즌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주식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석이라는 악재, 춘절이라는 긴 연휴의 악재, 잭슨홀 미팅이라는 악재, 기간 악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번에 특히나 연휴가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 6일이나 되죠. 이런 6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FOMC 회의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그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재료가 뭘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 종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삼성증권 MTS 내에 있는 기능을 쓰기도 하고요. 그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있는 것들 중에 재료 분석된 것을 토대로 해서 관심 종목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기도 하고, 해마리면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심주를 분리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이 분류하다 보니까 재료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물론 해상 운임도 맞긴 하지만 STX 인적 분할 때문에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적 분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SK D&D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좀 작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카보나인 같은 경우도 사실 금속 관련된 주가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의료 AI 관련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양쪽 어떤 재료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 의료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파버나인이 상한가를 간 것으로 저는 재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알루미늄 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좀 작업을 해야겠죠.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뭐 양자암호 관련된 주들, 다만 시총이 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천억대가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탑다운해서 업종을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대형주나 중대형주가 하나 껴있어야 된다. 자율주행의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풍력의 LS라든지 또는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주가 껴있어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형주가 됐죠. 그래서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반면에 초전도체 또는 양자암호 이런 것들은 다들 소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섹터 자체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는 있지만 괜히 그런 종목
종목들은 잘못 들어가면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고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작년엔 했죠. 작년은 폭락장이었고 그때는 테마주만 움직였기 때문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하지 않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전도체 재료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죠. 오늘은 물론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때문에 상승한 게 맞고, 업종 정보에도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가 언급이 돼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파버나이도 폴더블폰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터넷에서 몇 월 며칠의 특징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입자 치료 관련 주로서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2연속 상한가입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된 주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로 등극을 했고,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은 이번 뭐 파버나인, 토마토 시스템, 라이콤 하나도 없죠. 겹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가 다 다르네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좀 매매하기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주도주 섹터가 있으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로봇이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근데 이런 것처럼 개별 재료예요. 다 해상 운수, 거기다 인적 분할. 파버나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 또 다른 재료죠. 뭐 토마토 시스템 개별 재료고, 라이콤도 6G 재료, 월화수에 급등을 했던 6G 관련된 재료, 한일화학은 페라이트 관련된 주,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1위부터 7위까지가 재료가 다 달라요. 이것도 또 개별 재료고, SC 엔지니어링도 무슨 논문 관련된 또 개별 재료고, 그다음에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는 중입자치료 관련된 주로 오늘 급등이 났거든요. 한 14.8% 정도. 그나마 여기서 재료가 겹치는 거는 비치로테크하고 모비스가 되겠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중입자치료 관련된 주는 두 개가 있구나.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10위부터 17위까지 살펴보면은 5등지 팝은 신규 상장주예요. 일단은.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팜, 그리고 STX는 아까 말한 대로 인적 분할, 그래서 STX와 STX 그린로지스가 같이 한번 급등했다는 거. SK D&D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월화수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의 흐름을 좀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는 조선내화 같은 종목들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굉장한 급등이 나오고 현재 다시 주가는 원인치한 상태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도 양자암호 관련된 주. 그럼 여기도 보면은 아까 양자암호가 하나 더 있었죠.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우리로. 이런 식으로 이건 수요일에 종가고, 오늘 제가 매매를 할 거는 21일 목요일이잖아요. 20일에 어떤 종목들이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어떤 재료가 있었고 어떤 재료가 가장 강력한지를 판단하는 게, 판단한 재료를 인해서 업종을 도출해내고 그 업종에서 대장주라든지 부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오늘 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내가 골라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테마주를 할 수 있는 매매 실력이 되는지, 또는 테마주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 실적주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신뢰성을 있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주의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웠잖아요. 로봇 부품주의 SPG 세 종목 다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고 미리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76%나 상승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한 이후에 45%가 상승을 했죠. 신뢰성이 있는 1조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이 급등하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형주들 중에서 급등한 사례는 있지만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었죠. 초전도체 관련된 주라든지 넥센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은 정말 잡기가 힘들었어요.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거의 4배 상승했죠. 한미반도체도 8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월 저점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은 시총이 1조 가까이 되면서도 안정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만 갔어도 5배, 6배 수익이 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초보자들에겐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안을 만들고 있고요. 위중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 주들도 좀 급락을 하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페라이트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주들, 철강, 조선까지도.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철강 수출이 안 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철강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이 좀 급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틸리온도 철강에 관련된 주인데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은 포스코, 스틸리온이 일단 눈에 띄고, 중입자 치료 관련된 주, 철강을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입자치로 관련된 주 정도를 일단 보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치인 관련된 주는 일단은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노을이라든지 이런 한동시 관련된 주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죠. 체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2배 이상 올랐지만 정치인 관련된 주들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장중에나 이게 종가 끝나고 난 이후에 테마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내 MTS로 옮기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것들은 수작업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는데 120개 관심 목록으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120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사실 더 늘리고 싶은데도 못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물관 뭐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또 다른 재료들을 우선순위로 좀 배열해 놓고 이미 선별해 놓은 한 8개 정도의 섹터를 보고 그 중에서 예상가가 좀 좋은 것들, 흐름이 장초에 괜찮은 것들 3개 정도만 섹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시초가 매매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이미 후보군으로 2-3 종목 정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시 전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9시 전에 이미 내가 매매할 종목들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장중에 하는 것들은 트레이더들의 역할이죠. 초보자들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 관련된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고 모비스와 비치로테크 1위부터 30위까지 안에 있는 거는 이거 2 종목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도 일진파워, 고려제강, 삼지전자, 스맥, 강원시스까지도 관련된 주로 정리가 되고 있죠. 나머지 것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볼 수는 있어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거래대금과 상승률이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완전히 주가가 원위치에 갔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험성도 있고 비치로테크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추천도 했었던 종목이고 조금 무겁죠. 2,549억 원 뭐 소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주 치고는 좀 무거운 편이다. 뭐 차트도 그나마 모비스보다는 좀 낫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를만은 선택한 당연히 대장주의 모비스를 선택을 하겠죠. 뭐 순환매를 돈다면은 이런 뭐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모비스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비스의 흐름을 당초에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치료테크도 같이 봐야죠. 1, 2위 정도는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코스피 업종 중에서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지난주 목요일에 촬영할 때가 이때잖아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았었어요. 정배열 초입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근데 아쉽게도 금, 월, 화, 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정배열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다시만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7만전자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HBM, 뭐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전공정까지도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정리할 때는 아니고 저점에서 좀 모아갈 때다. 그 중에서도 선별은 좀 해야 된다. 전공정 관련된 주도 2개 정도 매매 방향을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말씀드렸었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3일 동안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서 뛰어오를 때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된 거지만 예상가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못 뜨게 되죠. 9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단일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시효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시면은 일단 모비스나 비치로테크나 뭐 일진파워 이런 중입자치로 관련된 주들은 소폭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스맥이나 다원시스 같은 경우 근데 스맥은 사실은 로봇 부품주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스맥의 2.5% 상승은 오히려 로봇 부품주의 상승일 수도 있다. 오늘 로봇 부품주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해양도 오늘 좋았었죠. 보시면은 해운 관련된 주인 STX 그린로지스 다만 인적 분할 때문에 급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최근에 상당을 했기 때문에 펜오션 HMM, 뭐 대한해운, KS해운 다만 이것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운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내일 정도에는 물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재료 때문에 좀 급등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철강 관련된 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시장을 보는 13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원유 가격은 그나마 오늘 소폭 하락했네요. 근데 보시면은 구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강철은 소폭 하락했고 철광석 소폭 하락했고 일단 구리가 좀 올라갔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은도 올라가고 있고 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금, 은, 구리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일주일 보면은 소폭 올라가는 흐름 한 달로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주들도 수요일 밤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요일 새벽이죠. 그래야지 목요일 아침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학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아연 제품 전문 제조업체죠. 아연 전문 제조업체 중금속 관련된 주들이죠. 그 다음에 DI 동일도 마찬가지고 써있는 것처럼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써있죠. 삼화알미늄도 올해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6월부터 10배가 오른 10배거 종목이에요. 소폭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면서 굉장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죠. 시가총액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사실 시총 1조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테마성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총이 1조 넘었다는 중형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안정성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토형주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될 게 해외 주식 현재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섹터가 움직일지도 그냥 다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좀 올라갔다는 걸가 눈에 띄고, 반도체는 꼭 봐야 되죠. 반도체가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역시나 반등을 못하고 있고, ARM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하락이네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 인텔도 어제 좀 악재가 발생을 했죠. CEO가 좀 발언을 하면서 급락이 나와서 인텔도 좀 흐름이 꺾였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선의 하단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맥모란이나 사실 장초에 비해서는 좀 밀리긴 했네요. 보시면은 그래도 차트는 뭐 어쨌든 횡보를 좀 박스권을 이루고서 횡보를 하는 차트고, 스틸다이나믹스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횡보 중이고, 유코라 맥모난 같은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었던 종목들이죠. 그래도 현재 200일선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나마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게 농업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다우존스에 있는 금융 관련된 주들, 미국의 원자재 철강 관련된 주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나스닥 관련된 주들은 특히나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럼 철강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미국 증시에서도 철강 관련된 주들이 오늘은 최소한 다우존스에 있는 철강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일 아침에 봐야 될 종목들은 우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립자치로 관련된 주들, 이 두 종류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화요일에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안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틀째 밀리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스타링크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AP 위성도 그날 바로 13%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3거래 연속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방송은 갑자기 제주도에서 제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종목을 빠르게 보고서 어떤 종목을 내일 아침에 볼 건지를 체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하는 것에 굉장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한 반 정도는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노하우나 팁들,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